동시호가 구간 현재 진입해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을 띄웠는데 마지막에는 어떤 모습 기록하고 있을지 현재 구간 예상 마감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가봅니다. 그래도 약간의 낙폭 축소는 좀 이뤄지네요. 0.9% 정도 밀린 지점에서 지금은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2440선 터치가 나오면서 그래도 2440선까지의 회복이 좀 느껴지는 모습 현재 구간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가보시면요. 마찬가지로 하락이긴 한데요. 약보합권 수준 그대로 유지합니다. 현재는 812포인트 선으로 이 마감가가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대체적으로 보합권에서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현재는 예상 마감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오른 종목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소부터 먼저 상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DB하이텍 1우선주입니다. 오늘 본주도 좋았죠. DB하이텍 팹리스 쪽을 물적 분할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급등세가 나왔었는데요. 일단 물적 분할한 다음에 자회사에 대한 상장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죠. 이 부분이 결국에는 지주사 디스카운트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하게 되면서 DB하이텍의 주가를 띄웠습니다. 오늘 우선주가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현재는 11만 9,300원 정도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경동인베스트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봤을 때 2차전지 광물 쪽으로 엮어보시면 되겠네요. 지난해 10월에 자회사 경동이 태백과 삼척 부근의 면산 일대에 조강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아울러서 해당 지역의 티타늄 매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질조사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이 광물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경동인베스트도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오늘 거래 제한폭까지 쏩니다. 현재 구간 11만 1,600원 정도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한국앵커유전인데요. 이 종목은 워낙 시총이 작고요. 급등이 좀 있었죠. 일단 3거래일째 상한가로 마무리 준비 중이면서 22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장중에는 터치가 나왔었는데 지금 레몬이 거래 제한폭까지 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상한가네요. 이 종목 역시나 7,940원 정도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데요. 레몬 같은 경우에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에 대해서 상용화가 근접한 가운데 여기에 레몬의 지지체를 썼을 때 일반 지지체보다 훨씬 더 좋게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몬도 거래 제한폭까지 현재는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고요. 전반적으로 거래소와 또 코스닥 시장 통틀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환율이 조금 급등하고 있어가지고요. 환율이 지금 20원 선 넘어서고 있거든요. 20원 넘게 급등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오늘의 수급 상황도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양 매도세가 거칠게 나옵니다. 지금 외국인은 이탈이 조금 더 심화되면서 거래소에서는 2,200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 나오고요.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7천억 원을 훨씬 넘게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물량 고스란히 개인만 받아내고 있고요. 개인의 매수세에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양 매도세인데요.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폭은 조금 줄었는데 기관에서는 오늘 연기금과 이 금융투자 쪽에서 큰 폭으로 매도하면서 1,700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이 매수 물량 받는 그런 모습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거래소에서 상한가 마감된 종목들 말고요. 다른 종목들도 몇 가지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DB하이텍 말씀드린 대로 본주는 16% 정도의 상승 마무리 준비 중인데요. 팹리스 사업을 물적 분할한다는 결정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존비즈온 이 종목 역시나 13%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 정부 측에서 기업의 신용평가 조회를 하는 그런 기업을 짓는 것을 허가한다는 그런 소식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48,700원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오늘장 특징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차전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좀 움직여줬고요. 오늘 대체적으로 코스모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함께 상승 흐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서는 원전 종목들이 또 고개를 듭니다. 한전 KPS, 한전기술 지금 6에서 7% 정도의 상승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원전 관련 종목들도 부각을 받는 부분들이 이제 원전 수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한울 3, 4, 5기에 대한 이런 수주 모멘텀들 관련한 부분들이 모두 부각이 되면서 원전 종목들도 오랜만에 쏘아 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시면요. 2차전지가 정말 다방면으로 움직입니다. 광물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고요. 2차전지 좀 엮였다 하면 오늘장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 소니드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장중에 2시 44분 구간에 상한가 터치가 있었다가 지금은 살짝 풀린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 5,900원 정도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캐나다의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리사이클리코 이 배터리 머티리얼즈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었는데요. 이 캐나다 업체가 탄산 리튬 대량 생산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리튬 키워드 붙으면 또 상당히 중요하죠. 하얀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최근에 전기차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광물인데요. 이 때문에 리튬도 함께 상승하면서 소니드 오늘 함께 묶입니다. 그리고 미래나노텍은 신고가 터치가 나왔습니다. 22%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래나노텍의 양극재 첨가제와 수산화 리튬 분말의 가공을 이 포스코 케미칼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는 점 역시나 리튬 소재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나노텍도 함께 좀 체크가 되고 있고요. 엑서지 21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들 관측됩니다. 지금 보니까 꿈비라든지 관련 종목들 캐리소프트도 많이 올라오고요. 이렇게 유아 또 엔젤 관련 종목들도 함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렇게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언급이 나오게 되면서 엔젤 종목들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국일재지 여전히 좀 하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마감 이상으로 잡히지는 않네요. 그런데 하한가 부근이긴 합니다. 최대 주주가 경영권을 매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온다 이런 보도가 좀 있어가지고요. 최우식 대표가 보유한 지분이 지금 32%. 3월 8일 수요일도 이렇게 증시가 거래를 마쳤습니다. 확실히 파월 의장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게 되면서 국내 증시도 맥을 못 미치는 그런 모습들이 거래소를 중심으로 관측이 됐었는데요. 과연 아시아 증시들도 좀 충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주변국들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보겠습니다. 네, 먼저 마감된 일본 증시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는 그래도 원래 미국 증시의 영향을 큰 폭으로 많이 흡수를 하는데요. 상당히 견고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0.48% 오르며 28,444엔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본 증시, 미 증시 영향받으면서 하락 출발했는데 바로 상승으로 전환됐고요. 상승 탄력이 장중에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지금 4거래일째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탄력이 1%대 이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고요. 0.5% 안쪽에서 제한적인 상승 탄력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중국 관련 종목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일본 증시에서도 좀 리오프닝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 증시 가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좀 약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지금 상해종합지수 보시면 0.4% 밀리고요. 3,269포인트 선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천종합지수도 비슷하게 밀리는데 지금 0.5% 하락으로 집계되네요. 11,546포인트 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내 증시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은 제한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오늘 일단 제한적인 내림세를 보여줬고요. 지금 수면 아래에 리스크로 깔려있는 부분이 또 미중 갈등이 있습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비판을 했는데요. 미국이 잘못된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간다면 갈등과 대결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성 멘트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 측에서는 일단 좀 방어적인 태세를 취했는데요. 경쟁은 있어도 갈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 역시나 시장을 좀 짓누르는 요소이기 때문에 불거지거나 확대되지는 않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내일 또 중요한 지표도 있거든요.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2월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를 합니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0.5%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다소 전달보다는 개선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에서는 중국 PPI가 2년 만에 지난해 11월에 마이너스 전환을 했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이 마이너스 폭이 조금은 줄어들게 될지 이 부분에 촉각을 두시고 내일 지표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홍콩 증시 확인을 해보셔야겠네요.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가지고요. 2.5%가량 밀립니다. 급락이죠. 지금 2만 선도 약간 위태위태한데요. 2만 31포인트 선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나 중국에서 지금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홍콩 증시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이유는 결국 파월 의장의 연설입니다. 홍콩 달러가 미국 달러의 팩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훨씬 더 민감하죠. 이 홍콩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통화 운용 주권이 없기 때문에 금융 안정성을 그만큼 갖고 있는 메리트도 있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홍콩 달러 관련해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2.5% 정도의 낙폭을 소화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IT주들이 많이 약세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또 규제 감독 강화에 대한 리스크를 꺼내 들었는데요. 국가금융구제부를 신설해서 은행이랑 보험업종 감독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당중앙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직접 관할 체제로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규제 관련한 모멘텀들 불거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둘러봤고요. 오늘 환율이 상당히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략 1,300원 선 이전까지는 거기서 등락을 보이면서 숨고르게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이 좀 있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는 22원이나 크게 올랐습니다. 1,321원 40전에서 마무리를 줬는데요. 지금 출발도 17원 올랐는데 장중에 탄력이 더 커지면서 이렇게 단숨에 1,320원 선으로 복귀를 해버렸습니다. 지난 2월 말에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시와 함께 아시아 증시 둘러봤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들 위주로 움직였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간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네, 최종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높을 거라고 밝히면서 이번 3월 FOMC에 대해서도 0.5%포인트 금리 인상 쪽으로 무게가 실렸는데요.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이 더해지면서 양시장 파란불 켜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 변동성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에 탄력을 줄였다가 다시 한번 낙폭을 만들면서 오늘 1.28% 하락했는데요. 오늘 약 31.44포인트 하락하면서 2,431포인트 부근에서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 분봉 차트로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1%대가량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2,430선에서 낙폭을 줄이는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크게 이탈하는 모습 나왔는데요. 이렇게 2,430선 이탈 위협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좀 저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끝까지 2,430선에서 좀 움직임이 저조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짙었습니다. 오늘 그중에서도 기관 중에서 오늘 금융투자형 매도세가 짙었고요. 오늘 기관이 8,190억 원 순매도로 마쳤습니다. 그 뒤로 외국인 쪽에서도 1,555억 원 순매도한 가운데 개인이 9,426억 원 순매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크게 밀리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그중에서 어제 좀 크게 올랐던 종목들 쪽으로 오늘 차익 매물 나오면서 화학업종이 2.6%가량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철강주들 대체로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철강금속 업종도 2.5%가량의 하락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락하면서 서비스 업종 지수 역시 2.4%가량 밀렸습니다. 그 뒤로 의약품 업종, 통신 업종 일제히 1% 이상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상승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업종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특징적으로 섬유유복 섹터 가운데 FNF가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0.48% 오름세로 마감했고요. 그 뒤로 비금속 광물 섹터, 기계 섹터가 0.3%대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상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형주들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한 가운데 기아만이 1.7%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2.36% 하락한 가운데 삼성전자 장중에 낙폭 줄이면서 0.6%가량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대형주들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삼성 SDI가 5%가량 밀렸고요. LG화학 역시 3.4%가량 하락했습니다. 오늘 그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 장중에 낙폭을 조금은 줄여나가면서 0.71%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역시 장중에 조금 탄력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마지막에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종가 17만 4,900원으로 마감했고요. 기아가 1.7%가량 상승하면서 7만 8,9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면서 네이버, 카카오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네이버가 4%가량 하락하면서 20만 2,500원으로 마감했고요. 카카오 역시 6만 원 이탈하면서 5만 9,1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도 기아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전기차 업종 내에서 오늘은 완성차와 관련 자동차 부품주들도 순환매 양상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화신은 전기차 부품 생산 공장 신설을 위해서 388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부품주 가운데 임팩이 10% 이상 강세로 마치면서 11,000원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서현이화가 9.6%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화신이 3.6%가량 상승하면서 1,120원으로 마감했고요. 인지컨트롤스 역시 4.7%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DB하이텍이 물적 분할에 다시 한번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로 무산된 지 6개월 만에 다시 팹리스 부문의 물적 분할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와 팹리스를 병행해왔지만 팹리스 사업부를 자회사로 분할해서 핵심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물적 분할 이후에 상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기존 주주들에 대한 주주가치 훼손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또 여기에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 급등했습니다. 먼저 DB하이텍이 17%가량 상승하면서 5만 3,000원으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우선주 역시 24%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인 DB 역시 동반해서 상승했는데요. 오늘 2.2% 상승하면서 1,441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습니다. 0.22% 약보합으로 마쳤는데요. 전일 종가 대비 1.81포인트 하락하면서 813.9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분봉 차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빠르게 낙폭을 줄여 나갔습니다. 장중에 강보합권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탄력이 좀 줄어들면서 오늘 810포인트 선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810포인트 선 좀 지지하면서 약보합권까지는 그래도 좀 방어를 해줬고요. 오늘 종가 역시 813포인트 부근에서 소폭의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현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즘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이 계속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10일 거래를 연속 매도하면서 기관이 1,771억 원 순매도로 마쳤습니다. 그 뒤로 외국인이 532억 원 소폭 매도로 마쳤고요. 개인이 2,450억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상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코스닥 시총상위주들은 대체로 좀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 비롯해서 에코프로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에코프로가 14%가량 급등하면서 33만 4천원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역시 1.7% 상승했는데요. 20만 9천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LNF 역시 오늘장 상승 전환하면서 0.4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8.25% 상승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1.7%가량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SM은 오늘 카카오 공개 매수 가격을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15만 8,500원까지 올라가면서 5.9%가량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반해서 엔터주 가운데 JYP엔터 역시 상승했는데요. 2.7% 상승하면서 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성장주 가운데 게임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는 약해졌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3.4%가량 하락하면서 44,450원으로 마감했고요. 펄어비스 역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선 출산 장려 테마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말 국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 그리고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저출산위원회에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오늘 저출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 차례 실리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한국 미혼 남녀의 절반 이상이 결혼 계획이 있다는 조사 결과 발표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2달 동안 청년 15,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청년 삶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 청년 중 75.3%는 결혼 의사가 있고 이 가운데 63%가량이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정책발 기대감과 조사 결과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먼저 관련주 가운데 꿈비가 급등했는데요. 오늘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29,0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캐리소프트가 10% 이상 상승세를 보였고요. 메디앙스가 8%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 밖에 아가방컴퍼니, 제로투세븐 역시 관련주로 묶이면서 2%가량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패배토리 종목군들이 그래도 시장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유럽의 원자재법 초안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패배토리 재활용 의무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는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한 차례 차익 매물 소화했던 종목들 오늘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급등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가 14% 상승하면서 33만 4천원으로 마감했고요. 그 밖에 DL테크놀로지가 8.2%가량 상승했습니다. 내일 종가 3,670원으로 마감했고요. 그 밖에 성일하이텍과 세비캠이 장 초반에 비해 탄력은 줄였지만 나란히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코스모화학이 역시 상승했고요. 8%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